구축코가 생긴 원인에 맞게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이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우리의 코는 뼈와 연골, 그 위에 얇은 피부가 덮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코 성형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런 피부와 연골, 뼈 사이의 좁은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수술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코 성형을 할 때는 당연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경험과 실력이 겸비되어야 될 텐데요. 이런 수술 후의 모양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부득이한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주의, 이런 것도 꼭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작용 때문에 코 성형을 생각하실 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구축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가장 무섭고 극복이 힘든 구축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축코란 코에 관련된 조직이 수축되고 위축되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코는 위쪽은 뼈, 아래쪽은 연골로 지탱이 되는 구조인데요. 뼈는 다른 뼈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축이 올 때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게 되겠고, 아래쪽의 연골은 말랑말랑한 조직이기 때문에 주로 연골 쪽이 뼈 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골이 딸려가니까 코가 들려 보이고 들창 코가 되는 것이 구축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구축코가 오는 원인은 당연히 코 조직에 위축, 수축이 와야 될 텐데요. 특히 큰 염증이 한번 온 다음에 낫는 과정 중에는 조직들이 낫기 위해서 뭉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연약한 피부라든지 연골들이 딸려 올라가는 구축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크게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염증이 없더라도 수술할 때 대부분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보형물 주변에는 피막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피막이 시간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피막이 다른 조직들을 물고 당김으로 인해서 구축 현상이 오는 구축코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크게 염증 후에 발생하는 구축코, 두 번째는 보형물 주변에 생긴 피막이 두꺼워지고 수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축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오는 거는 구축코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붓기가 빠지면서 그냥 결과가 나온 걸 거고요. 시기로 따지자면 큰 염증이 생긴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좀 빨리 옵니다. 염증이 다 나은 다음에 확 들릴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한 구축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보형물 주변의 피막에 의해서 생기는 구축 현상에 있어서는 구축이 피막이 생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구축 현상도 조금 정말로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두고 보면 예전보다 코가 들려 보인다. 이걸 느끼는 게 피막에 의한 구축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것이 표면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 쓸리는 현상, 여기에 의해서 얇게 막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안전한 막인 건데, 이 막이 체질상 두껍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게 수축까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리콘 보형물에 의해서 구축코가 오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생기는 빈도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실리콘을 꼭 쓰면 구축코가 온다, 구축코의 제일 큰 원인은 실리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고요. 예전에 하셨던 분들 중에 L자 보형물이라고 코끝까지 같이 보형물만을 이용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있는데, L자 보형물이 유지만 잘 되면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연골이 튼튼하지 않은 분들이 L자 보형물을 썼을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골 사이를 보형물이 파고들게 됩니다. 파고들면 당연히 코도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지만 방향상 위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전에 비해 코가 들려 보여, 실제로는 코가 들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밀릴 뿐인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축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실리콘 보형물을 쓰면 구축이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분들이 많게 된 것 뿐이지, 실제로 이런 L자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빼고 제대로 된 보형물과 제대로 된 코끝 성형을 하시면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구축코는 아니고 실리콘 보형물이 구축코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대다수는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구축코가 생긴 원인에 맞게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이다. 크게 나눠보면 피막이 두꺼워지고 실리콘 보형물에 의해서 피막이 생기신 분들은 당연히 보형물을 빼고 이 피막이 두꺼워진 피막을
제거를 하면 들렸던 코가 저절로 내려옵니다. 다만 이제 보형물을 뺐기 때문에 코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제 의견으로는 보형물을 다시 넣으셔도 피막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다시 생기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다시 생길 확률이라는 게 난 생겼기 때문에 또 생긴다 이렇지는 않아요. 다시 넣어도 무방하셔서 피막이 생겨서 구축코가 생기신 분들은 대부분 보형물 제거 없이 교체만 하셔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염증에 의해서 구축코가 생긴 분들은 큰 염증일 경우에는 보형물을 빼지 않으면 염증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구축코 때문이 아니라 염증 때문에라도 보형물을 제거를 하셔야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축코가 생겼을 때 뭐 처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술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구축코를 조금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염증 때문에 구축코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것, 수술 후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수술 후에 드셔야 된다는 약, 금지해야 된다는 것들, 뭐 술, 담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서 염증이 안 생기게 하고, 만약에 염증기가 보인다 이러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염증 치료를 빨리 하시면 구축코가 또 안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피막에 관련돼서도 코 보형물에 초기에 피막이 생기는 걸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구축을 방지하는 약들을 잘 드시는 것도 피막에 의해서 생기는 구축을 또 방지하는 길이니까 예방이 첫 번째다,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숙지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성형수술이라는 게 실제로 병이라서 막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성형수술이 잘못되고 뭐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높은 확률로 뭐 10명 했는데 한두 명은 꼭 생긴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라고 하면 이 수술은 성형수술, 예뻐지기 위한 수술로는 시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형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은 정말 많아야 100명 중에 1명이 생길까 말까, 물론 그것보다 훨씬 낮아야겠죠. 그럴 정도의 이제 낮은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만 인정을 하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구축코라는 이런 부작용도 생기면은 사실 처치가 어렵고 해결이 힘든 부작용이긴 하지만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고려 대상에서 없애버리고 이런 걱정에서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담을 받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축코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구축코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겁을 내거나 더 걱정을 하시라는 이유는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조금 이런 걱정에 대해서 걱정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염증이라든지 출혈 생겼을 때 처치법 잘 숙지하신다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